이 나이에 막무동이라니 아버지, 제발 집에서 쉬세요. 며느리의 비웃음. 시아버지 때문에 체면 다 구겨졌어요. 낡은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며 아버지는 묵묵히 철근을 짊어진다. 속으로만 되낸다. 내가 누구인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러나 주변의 눈초리는 여전히 늙은 마기꾼이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외곽 재개발 지역, 이른 아침. 굴삭기 소리가 요란한 공사장에 70세 박만수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때 묻은 안전모를 쓴 그의 모습을 본 젊은 작업자들이 수군거리죠. 저 할아버지 또 나오셨네. 70이 넘어서 철근 나르시는데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나? 나 같으면 우리 아버지 못 나오게 할 텐데. 만수는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철근 더미로 향합니다. 굵은 철근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죠. 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쌓인 노련함이 묻어납니다. 점심시간 공사장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만수 앞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나갑니다. 어머, 박 시아버님,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나이가 몇이신데 아드님이 뭐 하시길래 아버님이 이런 고생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 모시는 게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주머니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에 만수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소박한 도시락 반찬을 보며 쓸쓸하게 웃죠. 바로 그때 근처 카페에서 회사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아들 박진호가 창밖을 봅니다. 철근을 어깨에 맨 채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죠. 진호 씨, 저분이 혹시? 아, 네, 제 아버지입니다. 동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일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시대에 저런 분 보기 힘든데 존경스럽네요. 하지만 진호에게는 그 칭찬이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존경스러우면서도 부끄럽고 미안한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휩쓸죠. 커피의 쓴맛이 유독 강하게 느껴집니다. 저녁 만수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빌라 2층,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윤지영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죠. 아버님, 씻고 저녁 드세요. 밥은 따로 차려놨어요. 따로 차려놨다는 말에 만수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언제까지 저런 일 하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오늘도 마트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아드님이 효도를 제대로 못하나 보다라고요. 정말 창피해서 어디 다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뜻이니까. 진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뜻이라니요? 70 넘은 분이 막노동하시는 게 정상인가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할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놀림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기가.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우리도 사람인데 이런 시선 받으며 살기 힘들어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던 만수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죠.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냅니다. 먼지가 앉은 파일을 열자 대지 소유권 증명서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들이 나타납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토지 소유권 증서들이죠. 만수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바로 그 공사장 땅도 주변의 수많은 부지들도 모두 자신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현장 감독들까지도. 젊을 때는 수십 개 건설회사를 일으켰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걸 정리했다.
하지만 이 땅만은 내가 직접 지켜왔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정리합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불평이 계속되고 있고 창밖 공사장의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그때 갑자기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 나이에 공사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말에 만수의 손이 떨립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죠.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호의 말이 계속됩니다. 만수는 서류를 꽉 쥐며 눈을 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여느 때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씁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죠. 오늘도 또 가야지. 막노동꾼으로.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서려 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만수의 뒷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욱 당당해 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오늘도 그는 자신의 땅으로 향합니다. 공사장으로 향하는 길, 만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걸음을 계속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만수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막노동꾼으로 위장한 진짜 주인으로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만수가 공사장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돕니다. 현장 사무실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죠. 오늘 대기업 임원들 현장 점검 나온다더니 정말 오셨네. 젊은 작업자가 수군거립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정리하며 그들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현장 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설명하고 있죠. 박 할아버지, 오늘은 좀 조심하세요. 큰 손님들 오셨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동료 작업자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오히려 흥미로워 보입니다. 그는 묵묵히 철근을 나르며 임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죠. 회장님이 내일 직접 현장 점검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장 소장의 말에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정말요? 회장님이 직접?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네요. 만수는 철근을 내려놓으며 쓸쓸하게 웃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온다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점심시간 임원들이 현장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구석에 앉아 소박한 도시락을 펼치죠. 그런데 한 임원이 만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일꾼 정신이에요. 저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 아닌가요? 임원들의 칭찬에 주변 작업자들이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만수의 아들 진호가 아내 지영과 함께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는 줄에서 앞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오죠. 오늘 공사장에 대기업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아, 그 재개발 현장 말씀하시는 거죠? 큰 프로젝트라더니. 거기서 일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참 열심히 일하시던데 임원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설마 시아버지 이야기는 아닐까 싶어서죠. 진호 역시 불안한 표정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데요? 글쎄요, 박씨 성을 가진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영과 진호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설마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참지 못하고 진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마트에서 들은 얘기. 혹시 아버님 이야기 아닐까요? 글쎄요. 박씨 성을 가진 분이 많을 텐데. 하지만 진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만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저녁 7시 만수가 집에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영과 진호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버님, 오늘 현장에 회사 사람들 많이 왔다면서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죠. 응, 큰 회사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더구나. 혹시 아버님께 뭔가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진호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평소처럼 일만 했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영과 진호는 더 궁금해지지만 더 이상 묻지 못하죠. 그날 밤 만수는 다시 서류철을 꺼냅니다. 오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서류들을 들여다보죠. 특히 내일 자신이 회장으로서 현장을 점검한다는 계획서를 보며 쓸쓸하게 웃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죠. 다음 날 새벽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죠. 거울을 보며 작업복을 입는데 잠시 망설입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죠. 현장으로 향하는 길, 만수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오늘 오후에 자신이 회장으로서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니까요. 막노동꾼으로 일하는 오전과 회장으로 방문하는 오후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정체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 기묘합니다. 공사장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현장 소장이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오늘 오후에 회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모두 긴장하고 실수 없도록 해주세요. 작업자들이 웅성거립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입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죠. 박 할아버지도 조심하세요. 회장님 앞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젊은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바로 그 회장인데. 오전 내내 만수는 평소처럼 철근을 나르고 자재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후에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현장 소장이 다시 공지합니다. 오후 2시에 회장님 도착 예정입니다. 모든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대기해 주세요. 작업자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만수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박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옆자리 동료가 묻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만수가 대답합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신이 막노동꾼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죠. 시계 바늘이 오후 1시를 가리키자
만수는 결심합니다. 이제 정말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오후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후 1시 30분 공사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현장 소장이 마지막 점검을 하며 작업자들에게 지시하죠. 회장님 도착 10분 전에 모든 작업 중단하고 정렬해서 인사드릴 준비하세요. 만수는 철근을 나르면서도 계속 시계를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죠.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회장으로 나타나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어서 지켜봐야 하나? 바로 그때 젊은 작업자가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회장님 차 보인다. 곧 도착하신다. 모든 작업자들이 급하게 작업을 멈추고 한 줄로 정렬합니다. 만수는 순간 결심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이죠. 만수가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줄을 서려는 순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몰래 현장을 벗어납니다. 자신을 맞이하는 자리에 자신이 막노동꾼으로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내리고 잠시 후 차 문이 열리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행원에게 다가가죠. 실례합니다만 회장님은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오늘 방문을 취소하셨습니다. 수행원이 정중하게 설명합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실망의 한숨이 새어나오죠. 대신 이 서류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요. 수행원이 현장 소장에게 봉투를 건네줍니다. 봉투 안에는 작업자들을 위한 격려금과 회장의 친필 메시지가 들어있죠. 화장실에 숨어 있던 만수가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쉽니다. 오늘은 위기를 넘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듭니다. 수행원들이 떠난 후 현장 소장이 작업자들에게 회장의 메시지를 읽어줍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만수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죠. 자신이 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읽어주는 상황이 묘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데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박만수 어르신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만수가 깜짝 놀랍니다. 작업자들이 모두 만수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죠. 박 할아버지, 회장님이 할아버지를 특별히 언급하셨네요. 대단하세요. 회장님이 할아버지를 알고 계시다니. 작업자들의 축하에 만수는 당황스러워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언급한 상황이니까요. 현장 소장이 만수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박 어르신,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특별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나요? 만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마 어르신의 성실함이 회장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동료 작업자들이 만수를 둘러싸며 부러워합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점심시간 작업자들이 만수 주변에 모여 앉습니다. 박 할아버지, 회장님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정말 신기해요. 회장님 같은 분이 현장 작업자 한 명 한 명까지 기억하신다니. 할아버지가 뭔가 특별한 분인가 봐요. 작업자들의 추측에 만수는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겸손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직접 언급하실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날 오후 진호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진호 씨, 아버님이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왜요? 오늘 그 현장 회장이 직접 보낸 메시지에서 진호 씨 아버님을 특별히 언급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호가 깜짝 놀랍니다. 정말요? 우리 아버지를? 네, 박만수 어르신이라고 명시해서 감사하다고 했대요. 대단하시네요. 진호는 뿌듯하면서도 신기한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니. 저녁 만수가 집으로 돌아오자 진호와 지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님, 들었어요. 회장님이 아버님을 특별히 언급하셨다면서요? 진호가 신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가 보더라. 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지영도 놀란 표정입니다. 정말요? 그런 큰 회사 회장이 아버님을 알고 계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무래도 성실하게 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수의 대답에 진호가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만수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죠. 진실을 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만수는 서류철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창밖 공사장 불빛을 바라보며 만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수에 대한 소문이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마트에서, 골목길에서, 어디서나 공사장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화제죠.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한테 직접 칭찬받았다면서? 맞아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감사하다고 했대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정 어린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부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죠. 진호는 출근길에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진호 씨,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회장님이 직접 언급하실 정도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을까요?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때문에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영의 심정은 복잡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가 창피하다고 불평했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니까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회장 같은 분이 현장 작업자 한 명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지영이 진호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워낙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그냥 막노동꾼인데 회장이 이름까지 기억한다는 게. 지영의 의심이 점점 커져갑니다. 한편 공사장에서는 만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장 감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수를 특별 대우하죠. 박 어르신,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할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어르신, 점심 도시락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거든요. 만수는 이런 대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이 진짜 회장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 대우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평소처럼 해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작업자입니다. 만수가 손사래를 치지만 사람들은 더욱 그의 겸손함에 감동합니다. 역시 회장님이 인정하실 만한 분이세요.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점심시간 만수는 평소처럼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작업자들이 모두 모여와서 함께 앉죠. 어르신, 회장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으셨어요?
젊은 작업자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만수가 곤란해하며 대답합니다. 겸손하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어르신처럼 일해야겠어요. 작업자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 만수는 더욱 부담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현장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현장 소장이 전화를 받더니 긴장한 표정을 짓죠. 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소장이 작업자들에게 공지합니다. 급하게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박만수 어르신, 회장님께서 직접 어르신께 전달하고 싶은 서류가 있다고 하시는데 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슨 서류를 자신에게 전달한다는 걸까요? 무슨 서류 말씀이신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하시더군요. 오늘 오후에 직접 가져올 예정입니다. 작업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와, 박할아버지. 회장님이 직접 서류를 보내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만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오후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를 보내려는 걸까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건 아닐까요? 오후 3시 회사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 소장과 함께 만수를 찾아오죠. 박만수 어르신, 회장님께서 이 서류를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네줍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죠. 이건 뭔가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시더군요. 혼자 조용한 곳에서 확인해 보시라고 하셨어요. 만수는 봉투를 들고 현장 구석진 곳으로 향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만수 형, 정체를 숨기고 현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합니다. 옛 동료 김석호.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김석호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함께 사업을 했던 동료입니다. 지금은 다른 건설회사 이사로 있죠. 편지는 계속됩니다. 현장에서 형을 목격한 우리 직원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연락 주세요. 만수는 편지를 읽으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있어요.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온 만수를 진호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회장님께서 서류를 보내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아, 응. 만수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혹시 좋은 소식인가요? 지영도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냥 격려의 말씀이었어. 만수가 얼버무립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정말 인정받고 계시는구나.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진호의 말에 만수의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기쁘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김석호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 있을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 서류철을 꺼내보며 만수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장 불빛이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집니다. 내일도 그곳에서 막노동꾼으로 일해야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만수는 결심합니다. 조만간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가족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사장에 도착합니다. 김석호의 편지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공사장에서 만수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직접 매입한 이 땅에서 지금은 막노동꾼으로 일하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형님,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만수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김석호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죠. 석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형님, 정말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석호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며 근처 벤치에 앉습니다. 긴 이야기야. 앉아봐. 만수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어. 그때 욕심 많은 동업자들과 직원들의 배신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정리했지. 하지만 형님, 이 땅은 왜? 이 땅만은 내가 직접 지키고 싶었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야.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었고, 김석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가족들은 형님이 회장인 걸 모르나요? 아무도 몰라. 그들 눈에는 그냥 늙은 막노동꾼일 뿐이지.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만수의 눈빛이 쓸쓸해집니다. 진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그때 현장에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김석호가 급하게 일어나죠. 형님, 우리 따로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석호가 명함을 건네며 떠납니다. 만수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작업을 시작하죠. 오전 10시쯤 공사장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크레인이 철근 더미를 옮기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철근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위험해.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근들이 쏟아져 내리는 바로 그 자리에 젊은 작업자 한 명이 서 있었죠. 만수가 그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듭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민첩함으로 젊은 작업자를 밀어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수의 오른쪽 어깨에 철근 하나가 떨어집니다. 아! 만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구급차 불러. 빨리. 박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작업자들이 만수 주위로 몰려듭니다. 만수는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젊은 작업자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괜찮아. 다친 사람 없나? 할아버지, 말씀 마세요. 저 때문에. 구조받은 젊은 작업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만수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현장 소장이 급하게 만수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죠. 오후 1시 진호와 지영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실에서 만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진호가 불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깨 골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해요. 연세를 고려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 처리를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재활치료까지 생각하면 진호가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큰 걱정이 되거든요. 바로 그때 현장 소장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런 일이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다치신 거니까요. 진호가 체념한 듯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박만수 어르신의 모든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진호와 지영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요? 어르신이 다른 직원을 구하려다 다치셨고 평소에도 성실하게 일하셨으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현장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고 하더군요. 박만수 어르신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하라고요. 진호는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인정받고 계신지 몰랐어요. 지영도 놀라며 말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때 만수가 의식을 되찾습니다. 진호가 급하게 다가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호야,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니? 만수의 첫마디가 다른 사람 걱정입니다. 진호의 가슴이 뭉클해지죠. 네, 아버지 덕분에 모두 무사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다행이다. 만수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 주신다고 해요.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요. 진호의 말에 만수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니 참으로 기묘한 상황이죠. 그렇구나.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래서 회장님 같은 분도 아버지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호가 감동적으로 말합니다. 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한다는 표정이죠. 만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큰 죄책감도 듭니다. 이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만수는 병실에서 홀로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 사고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만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진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봅니다. 회사 일도 뒤로 미루고 간병에 전념하죠. 아버지, 오늘도 현장 사람들이 문병 왔어요. 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구한 김 씨도 왔고요. 그런가? 만수가 힘없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서죠. 그런데 아버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현장 소장이 그러는데 회장님이 아버지 병문안을 직접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뭐라고? 네, 그런데 아버지 상태를 고려해서 조금 더 회복되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자신을 병문안 온다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호야, 그냥 정중히 거절하면 안 될까?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직접 오시겠다는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진호가 놀란 표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분도 바쁘실 텐데 굳이. 아버지,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진호의 흥분된 목소리에 만수는 더욱 곤란해집니다. 바로 그때 지영이 병실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과일을 들고 있죠. 아버님, 기분은 좀 어떠세요? 고마워. 만수가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며칠 사이 지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죠.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사람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지영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요. 만수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집니다. 지영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님. 회장님 같은 분도 아버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특별한 분이세요. 그날 오후 만수가 혼자 있을 때 김석호가 병문안을 옵니다. 형님, 몸은 좀 어때요? 별일 아니야. 그런데 석호야, 큰일 났어. 만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이 병문안을 오겠다는 거야. 내가 나를 병문안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 김석호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정체를 밝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김석호의 말에 만수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이튿날 현장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집니다. 만수를 구조한 젊은 작업자 김영수가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김영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무슨 소리야?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만수가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현장 사람들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해요. 회장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걸 보면 만수가 당황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상해요. 회장님이 일반 작업자 한 명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게. 김영수의 의심 어린 시선에 만수는 더욱 불편해집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 정말 특이한 분이래요. 평소에 현장 작업자들을 직접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해요. 만수가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회장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그런 성품 때문인 것 같아요. 진호의 말에 만수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 기쁘지만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부담감은 더욱 커지죠. 그런데 아버지, 정말 신기한 게 뭐가? 그 회장님 이름도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박만수라고. 만수가 깜짝 놀라며 진호를 바라봅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그러게요. 이름도 같고 아버지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에요. 진호가 신기해하며 말합니다. 그날 밤 만수는 병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복잡해져만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회장으로서 병문안을 와야 한다는데 만수는 결심합니다. 내일 김석호를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만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낍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 현장에서는 만수에 대한 소문이 더욱 무성해집니다. 어떤 이는 그가 회장의 먼 친척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젊은 시절 회장을 도와준 은인이라고 추측하죠.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과연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일주일째 되는 날, 만수는 김석호와 긴급 회의를 합니다.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형님,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회장 병문안 일정이 내일로 잡혔다고 연락 왔어요. 김석호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내일이라고?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네, 오후 2시에 오신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수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죠. 석호야, 내가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일 오후 2시에 내가 대신 와줄 수 있겠어? 회장 대신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부회장이라고 하고 대신 와줘. 회장이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왔다고. 김석호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형님, 그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만수의 간절한 부탁에 김석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병실에는 진호와 지영, 그리고 현장 소장과 몇몇 작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회장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아버지, 긴장되세요? 진호가 설레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니야. 별로. 만수가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정확히 2시, 김석호가 정장을 차려입고 병실로 들어옵니다. 뒤따라 수행원 2명도 함께 오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부회장 김석호입니다. 김석호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안 오셨나요? 현장 소장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급한 해외 출장이 생기셔서 저를 대신 보내셨습니다. 김석호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합니다. 진호와 지영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갑니다. 회장님을 직접 만나기를 기대했거든요. 대신 회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김석호가 고급 포장지에 쌓인 선물 상자를 꺼냅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감동받으셨다며 이 작은 선물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시계가 들어있죠. 이건 너무 과분한 선물입니다. 회장님께서 꼭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김석호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냅니다. 회장님의 친필 편지입니다. 만수가 편지를 펼쳐보니 자신이 미리 써둔 글씨가 나타납니다. 박만수 어르신께. 어르신의 숭고한 정신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박만수 드림. 편지를 읽는 만수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쓴 편지를 읽고 있으니까요. 진호가 감동받아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이 친필 편지까지 써주시다니. 그런데 갑자기 지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상하네요. 회장님 이름이 아버님과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다시 봅니다. 확실히 박만수라고 서명되어 있죠.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네요. 현장 소장이 감탄합니다. 하지만 지영의 의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회장님, 혹시 회장님과 저희 아버님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김석호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 그건 제가 아니면 회장님이 저희 아버님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라도. 지영의 계속되는 질문에 김석호가 식은땀을 흘립니다. 바로 그때 만수가 나서서 말합니다. 지영아, 그만해. 그분도 바쁘신데 너무 많은 걸 묻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버님, 됐어.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만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영이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김석호가 안도하며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김석호가 떠난 후 병실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지영이 진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회장 이름도 아버님과 같고 아버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까 부회장이 당황하는 모습도 이상했어요. 진호도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데 설마 혹시 아버님이 지영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너무 황당한 추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 저녁 지영은 혼자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그 건설회사 회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거죠. 박만수 회장, 연세 70, 부인 작고, 자녀. 검색 결과를 보던 지영의 눈이 커집니다. 아들 박진호. 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회장의 아들 이름이 남편과 똑같다는 게 믿기지 않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더 자세한 조사를 합니다. 회장의 과거 사진을 찾아보려 하지만 신기하게도 최근 몇 년간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은둔형 회장이라는 기사만 나올 뿐이죠. 하지만 지영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로 그 회장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하지? 이걸 진호에게 말해야 하나? 지영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지금까지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창피해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지. 그날 오후 지영은 결심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직접 시아버지에게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병실에 들어선 지영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만수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채죠.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아버님.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혹시 아버님이. 바로 그 순간 진호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진호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오며 소리치며 지영이 하려던 말이 중단되죠. 무슨 일이야? 만수가 놀라며 묻습니다. 현장에서 연락 왔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오늘 오후에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해외 출장이 취소되었다고.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제 정말로 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진호가 계속 말합니다. 현장 사람들이 그러는데 회장님 사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워낙 은둔형이셔서. 바로 그때 지영이 결심하고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뭘 조사했다고? 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건설회사 회장님. 이름도 박만수이고 나이도 70세이고 아들 이름도 박진호더라고요. 진호가 깜짝 놀라며 지영을 바라봅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지영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집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을 바라보고 있죠. 설마 아버님이.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만수가 긴 한숨을 쉽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맞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진호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내가 그 회장이다. 만수의 고백에 병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진호와 지영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죠. 아버지, 정말이에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래, 이 공사장도 주변 땅들도 모두 내 것이야. 만수가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 수십 개의 건설회사를 일으켰지만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욕심을 버렸다. 사람들의 배신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은둔했어. 그런데 왜 막노동을 하신 거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진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창피해했지.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진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저는 아버지를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이 나이에 공사판에서 뭐 하냐며 면박을 주기까지 했고, 진호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지영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체면 때문에, 동네 시선 때문에 아버님을 무시했어요. 지영아, 일어나거라. 만수가 두 사람을 일으키려 하지만 진호와 지영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회장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했는지. 그게 다 아버지 자신이었구나. 진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하게 일하셨는지도. 그 땅이 아버지 것이었으니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장 소장과 작업자들이 들어옵니다. 박 어르신, 회장님이 곧 도착하신다고. 무슨 일이세요? 현장 소장이 무릎 꿇고 있는 진호와 지영을 보며 당황합니다. 만수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소장님, 그리고 여러분. 만수가 작업자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그 회장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박만수? 바로 저입니다. 작업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시라고요? 젊은 작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속여서. 순간 모든 작업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몰라 뵙고. 아닙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저야말로 정체를 숨기고 여러분을 속인 것을 사과드려야 해요. 현장 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회장님,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부끄러운 건 땀 흘려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만수가 작업자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작업자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회장님, 저희야말로 배웠습니다.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바로 그때 김석호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형님, 더 이상 숨기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왔어요. 석호야, 고마웠어.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어. 만수가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진호야, 지영아.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진호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납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거예요. 진짜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만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랫동안 원했던 가족의 진짜 사랑을 마침내 확인했거든요. 이제 알겠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지켜야 할 보물이구나. 현장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로서 함께하고 싶어요. 작업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며칠 후 공사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만수는 여전히 현장을 찾아가지만
이제는 진짜 회장의 모습으로 직원들을 격려하죠. 진호는 아버지 옆에서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영은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존경하며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깊은 뜻이 있으실 줄이야. 진호야, 너도 이제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해질 무렵 가족 3명이 공사장을 내려다보며 서 있습니다. 늙은 막노동꾼이라 불리던 아버지는 이제 존경받는 회장님으로, 무엇보다 사랑받는 가족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만수의 마지막 말과 함께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